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거제도 앞바다에서 르노 코리아가 내어놓은 그랑 클레오스, 제가 지금 한 50km 이상 타고 왔는데요, 상당 부분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 이유는 이제 시승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랑 콜레오스 디자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랑 콜레오스가 딱 겹치는 부분이 기아 소렌토죠. 현재 소렌토가 월 8,000대 정도 파는 압도적인 이제 중형 SUV 1등인데, 얘가 뭐 이제 생산 대수는 안 되기 때문에 따라잡진 못해도 굉장한 그 돌풍을 일으킨 충분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소렌토가 다소 다부진 남성적인 디자인이었다면, 그랑 콜레오스는 정말 디테일로 승부하는 여성적, 도심형, 훨씬. 소렌토도 도심에 맞는 약간 남성적이라면 얘는 도심에 맞는 여성적 디자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산타페는 실용성만을 위한 디자인 뽑기였죠. 예쁘다, 못생겼다 논하기 어려운 정말 그 실내 공간을 위한, 그렇게 얘기한다면 소렌토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적인 소렌토, 여성적인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 자, 앞부분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좀 존재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냥 수출용 콜레오스죠. 그 디귿자형의 다부진 신사 같은, 배트맨 같은 그런 느낌의 주간주행등에서 르노가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주간주행등을 이렇게 점선 두 줄, 지금 폴스타랑 좀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건 이제 완전히 버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훨씬 여성적이고 도심형이고 디테일로 승부하는 SUV가 됐네요. 두 줄이 이제 르노의 앞으로 그 주간주행등 앞모습의 특징이고요. 이게 지금 알핀 4567만 원이에요. 굉장히 심플한데 최고급 모델인데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이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알핀 특유의 유채색, 푸른빛이 도는, 프랑스가 이 색채의 나라잖아요. 그런 색채들로 가둬먹고, 이런 부분도 빗살 무늬로 굉장히 색채를 잘 살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페이크인데, 너무 여성적이어도 싫으니까 약간 남성적 요소를 넣었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약간 페이크는 넣었지만, 그릴이 디테일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그 르노의 다이아몬드형 로장주를 패턴으로 술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색채를 굉장히 눈에 확 띄지 않게 굉장히 잘 배치를 했고요. 이게 그 로장주가 요즘 디지털 세대에 맞춰서 바뀐 부분이죠. 음량 없이 새로 바뀐 로장주를 달아놨습니다. 요건 이제 국내파는 아르카나에도 요걸 새로 적용했는데, 음량이 없앤 이유는 디지털 세대에 맞게 앱에도 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디테일 요소로 전면을, 음량을 확실하게 줘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두 줄, 이제 요건 기억하실 르노의 디자인 포인트고요. 마찬가지로 아랫단에는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요 부분도 로장제 패턴으로 터치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심플하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페이크들은 많습니다. 약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형, 조금은 그래도 우리도 SUV 느낌이 나게 한 부분이고요. 보닛의 선이, 생각보다 보닛의 선의 윤곽이 굉장히 강인합니다. 선도 굉장히 두드러지고 음량도 꽤 굴곡을 줘서 특히 알핀 트림 차에는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여성형 디자인의 강인한 그런 느낌을 줬다고 할까요? 이게 콜레오스가 강인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랑은 크다는 뜻이고, 강인한 그런 느낌을 보닛을 통해서 줬네요. 앞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옆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포션 비율이 르노의 SUV 특질들을, 그러니까 소형차를 잘 만들잖아요, 르노가. 솔직히 이런 큰 차, SUV 이런 차는 해본 경험이 없는데, 상당 부분 그런 소형차에서 온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론트 오버행이나 리어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서 이런 부분에선 차체 실내 공간도 넓게 해주지만 차가 딱 조여진 그 느낌, 프로포션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휠베이스는 이제 2820으로 동급에서 제일 긴데, 휠베이스까지 감안했을 때 프론트 리어 오버행이 짧으면서 주는 그런 그 조여진 그런 느낌들이 잘 나타나고요. 20인치 이제 45,567만 원에 맞게 20인치 휠을 달았는데, 뭐 휠 디자인은 여러 군데서 본 거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블랙톤으로 잘 처리를 해서 이 알핀의 컬러랑 잘 맞는 것 같네요. 우리 지금 촬영하는 전진혁 기자는 포르쉐 느낌이 난다고, 마칸 느낌도 뒤에서 보면 난다고 그러는데, 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컬러 매치와 디테일 요소로는, 이런 디테일 요소로는 상당 부분 도시명 SUV의 플러스 강인한 요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여기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지금 2024년 신차잖아요. 도어 캐치, 도어 핸들이 조금 옛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아예 평면으로 잘 배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거 다 원가인데, 하지만 여기에 또 이렇게 터치해서 문 열고 닫는 터치로 이렇게 음량 처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썼네요. 이 도어 캐치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조금 더 평면에 가까워서 공기 역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가 상당히 큽니다. 큰 편이에요. 그래서 BMW 타는 분들이 이제 사이드 미러가 좀 작다고, 이제 공기 역학 이런 부분인데,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서 실내에서 좌우 볼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뭐 물론 밑에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지만, 옆면 프로포션이 상당히 쪼여진 느낌,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게
그렇게 느껴지는 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면도 역시 이런 그 빗살무늬 디테일들을 알핀에서 주는 디테일을 잘 살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봤던 SUV 중에 심플함과 세련됨을 잘 갖춘 차가 콜레오스 후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콜레오스 후면이 뒤에서 보면 길게 들어오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되게 심플합니다. 대신 음량의 조화는 상당 부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굴곡을 줘서 심심하지 않은 SUV. 뭐 예를 들면 산타페 보면 정말 직각으로 뚝 떨어지는 평면이잖아요. 평면 느낌과 달리 뭔가 조금 더 쿠페형 느낌도 나면서 공간을 뽑아야 해서 쿠페처럼 완전히 눕힐 수 없기 때문에 음량의 효과를, 음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음량으로서 후면을 처리를 하면서 여기도 역시 페이크 요소들은 있지만 세련된, 그러니까 콜레오스의 느낌이 그럴 거예요. 파리, 서울, 부산, 대도심, 첨단 모던한 건물들이 많은데 참 잘 어울리는 느낌. 시골에 가면 얘 혼자 너무 눈에 띌 것 같아요. 약간 그 느낌이 후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후면은 뒤에서 쫓아갈 때 보면 딱 길게 보이는 이 빨간색 줄, 그것이 이렇게 딱 콜레오스가 주는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뭐 이건 이제 그 지리차 볼보가 쓰는 CMA 플랫폼을 만들고 이미 나와 있었던 차잖아요. CMA라고 이제 2020년에 나왔던 이 부분은, 이 리오 와이퍼는 좀 이쪽에 안에 숨겼으면 어땠을까, 뭐 조금 더 돈이 드는 부분이지만 아마 부분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리오 와이퍼를 평범하게 달아놨다. 소렌토는 요거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뒷면이 어쨌든 콜레오스에서는 꽤 나름대로 짐짝 같은 SUV를 느낌이 안 나도록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러면서 모던함과 세련됨을 하나의 빨간색 LED로 마지막 포인트를 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콜레오스의 부분도 이제 디지털 형태로, 아마 나중엔 여기 불이 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라 이테크 하이브를 작게 달았습니다. 뒷부분까지 봤는데요. 돌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이 부분도 이렇게 디테일에 신경을 썼네요. 상당 부분 딱 눌러서 디테일에 신경 쓴 부분들이 있고요. 맞네요. 앞부분 얘기하다 놓쳤던 부분인데, 이제 얘 투싼 같은 경우에는 그릴에 파고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르노도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릴은 LED로 파고들지 않아도 로장주에다가 등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LED를 넣어서 로장주를 딱 눈에 보이게. 왜냐면 강인하고 도심적인 요소도 일부 굉장히 세련된 여성적인 요소가 있는데 뭔가 거기에 포인트 하나가 딱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인증받을 때만 해도, 작년 진행할 때만 해도 여기다가 등을 넣으면 헤드램프로 이제 간주를 해서 국내 규제에서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규제가 풀려서 아마 차후 뭐 연식 변경, 올해는 아니겠죠. 부분 변경이나 연식 변경이 할 때는 심플하게 LED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장주 가운데 전면에 LED가 들어올 거다. 그랬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르노 코리아가 그랑 콜레오스 R&D에 상당 부분 이제 같이 했잖아요. 지리차의 CMA 플랫폼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싱웨가 2년 전에 나온 차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뭘로 저는 바꿀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요소들이 있네요. 다행스러운 점들은 싱웨의 지리차가 가장 앞서 있는 하이브리드와 전기 모터 관련 그대로 섰기 때문에, 정말 답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현대기아 하이브리드보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한 단계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MVH와 정수성에서, 그 다음에 개입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앞서 있고요. 대신 싱웨보다 디자인을 잘 뽑아낼 수 있을까? 외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어디가 호불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내로 들어가 보면 르노가 꽤 공을 많이 들였구나. 그리고 콜레오스 디자인은 합격점만 따자. 그리고 우리는 실내로 승부하겠다. 플러스 정숙성과 승차감으로 승부하겠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디자인은 합격점. 이게 뭐 너무 디자인이 예뻐. 우리 도시명 여성에게 좀 어울리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실제로 차 살 때 여성들이 많이 결정하잖아요. 그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실내에 엄청난 기능들을 달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랑클레오스 차에 딱 타는 순간 이거 24년형 맞네,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하나로 쭉 깐 거보다는 디지털 계기판을 위쪽으로 좀 했지만 다 12.3인치인데 우리 구독자분은 보이실 거예요. 저는 여기 탔을 때 조수석에 있는 디스플레이 12.3인치는 아예 안 보입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 그래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조수석에 탄 사람이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까 처음에 시승을 할 때도 야, 조수석 디스플레이 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켜져 있는데 운전자에서 타면은 시야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12.3인치로 다 조절을 하는데 디테일과 반응 속도, 해상도 굉장히 좋아요. 특히 시승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다스 쪽에서도 아다스를 앞차를 따라갈 때 주변의 그 차량이라든지 사람이나 뭐 모터사이클, 자전거들을 잘 읽어내고 그 그래픽 디테일이 굉장히 괜찮아요. 테슬라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디스플레이로 웬만하면 거의 모든 걸 조작을 합니다. 단지 이제 공조라든지 이제 통풍을 쓸 때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통풍을 쓸 때는 이 공조에 들어가서 좌석에 가서 통풍을 켜야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한 3번 정도 작동을 시켜야 하는데 뭐 이 부분도 이제 메모리로 해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자주 쓰는 그 오토 홀드 기능도 들어가서 작동을 해줘야 합니다. 어디더라? 위젯으로 내리면 이제 오토홀드 활성화가 됐네요. 근데 이 부분들은 자주 쓰는 기능은 메모리가 가능하다니까 다행인데 뭐 이런 부분들에 처음에 세팅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공조 자주 쓰는 것들은 다 밖으로 빼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리함과 불편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대신 이 심플한 12.3인치 3개로 연결된 걸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부분들이 있네요. 어쨌든 공조는 큼지막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요. 반응 느낌도 굉장히 좋고 깔끔하게 잘 뽑아놨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쓰는 한국 비상등도 이렇게 잘 뽑아놨고요. 전체적으로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거의 모든 것들을 영상을 보고 조수석에서는 별도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무선 이어폰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계기판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디스플레이로 보낼 수도 있는, 사실상 스마트폰 쓰는 세대라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아쉬운 부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기어봉이 이건 싱웨이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변속 로직이 특이합니다. 반드시 D던 R이던 N을 거쳐야 돼요. 한 번에 R로 안 갑니다. N을 거쳤다가 R로 가고 R에서 바로 안 가요. 반드시 N으로 왔다가 D로 가는. 뭐 이건 이게 급발진이라든지 이제 안전에 대한 철학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독특하게 배치를 했다. 저는 처음에 좀 이제 주차를 할 좀 불편했는데 그렇게 변속기의 그 조작 방법이 좀 일반적인 뭐 현대기아와 좀 다른. 내장재 알칸타라 완전히 천연 소재의 아예 동물 가죽은 쓰지 않았는데 무선 로장재 그대로 썼지만 요 무선 충전하는 데라든지 이런 고무의 재질은 좀 더 좋았으면, 알피는 특히 이게 4,567만 원인데 좀 알피는 좀 좋았으면 그 생각이 들고요. 제 르노에서 이런 것들 되게 기분 좋은 컬러, 특히 CMF라고 해야 하잖아요. 내장 알피에서 컬러는 정말 르노 애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앞서 있다는 말보다 이 프랑스 국기의 색깔 블루, 화이트, 레드로 스티치를 탁 놔서 어딘지 모르게 파리의 감성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들. 스티치의 색깔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 블루의 느낌이 어떤 바다 색깔로 표현할지 뭐 하늘색일지 이 블루의 느낌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 디테일, 시트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제 시승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트의 착자감이라든지 조절, 마사지는 안 되지만 착자감 상당히 괜찮아요. 단단하면서도 시트의 재질과 착자감 상당히 괜찮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 디테일로 봤을 때 뭐 이 소재가 이제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이 소재가 나는 좋아, 고급스러워, 그거 보고 천연 소재를 사용했다는 걸 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알칸타라라든지 우레탄으로 잘 마무리를 했는데 시트벨트 위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원가의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키가 큰 사람이 타고 내릴 때 뭐 키가 작거나 이렇게 가족들이 있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요소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 저는 이게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 기절해요. 이렇게 좁아요. 센터 콘솔이, 이건 정말 소렌토나 산타페는 훨씬 더 잘하고요. 센터 콘솔이 거의 승용차, 소형차 수준이다. 컵홀더 역시 마찬가지로 컵홀더도 이거 500ml까지 밖에 못 씁니다. 500ml 이외에 예를 들면 큰 커피, 카페에서 주는 그 일회용 커피 큰 거라든지 큰 텀블러는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작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르노가 SUV, 중형 SUV 이제까지 해봤죠. 그런 SUV 노하우가 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전자식인데 이제 기어봉을 달면서 이 밑에 공간은 잘 팠습니다. 뭐 싱웨이도 그렇지만 잘 팠는데 아랫단의 공간들이 여성들이 핸드백에 놓기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잘 하려면 아예 소렌토는 없잖아요. 지금 부분 변경이라 기어봉 그대로 전자식을 쓰지만 산타페가 변속기를 스티어링 휠을 옮기면서 밑에가 굉장히 큰 공간이 나왔죠. 그 점에서는 이제 싱웨이 그대로 CMA 플랫폼을 쓰면서 하이브리드를 그 지리차 걸 쓰면서 요 공간과 이런 공간들, 그 SUV 특유의, 중형 SUV 특유의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제가 보기엔 국내 여성 소비자들은 소렌토라든지 산타페는 좀 격이 다르니까요.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는 심플함과 여성스러움, 디테일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알칸타라의 재질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선 적어도 르노가 실내에 12.3인치를 가지고 뭔가를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T1 이런 공조 거의 80%를 커버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에서 뭔가 소비자의 불만이 왔으니 그걸로 충분히 계기판 디스플레이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OTA 업데이트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리 버튼 공조 잘 뽑았고 비상등 잘 뽑았고 사이드 미러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커서 보기 좋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룸미러 안 해서 오히려 전 이게 좋은데 이 부분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요. 별다른 베젤 안 보이고 HUD도 달려 있고요. 2열로 가서 2열 공간 레그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부산 모터쇼에서 9월달에 점검을 했는데 이게 2820으로 소렌토보다 조금 휠베이스가 길거든요. 5mm 정도. 그 대신 5인승만 합니다. 그런 콜레오스는 딱 5인승만 만드는데 2열의 레그룸이 얼마나 괜찮았는지, 그리고 5인승밖에 안 만들기 때문에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키에 운전석을 맞춰놨는데 제가 178인데 거의 주먹 그냥 이렇게 세우면 3개, 4개 들어가고요. 이건 거의 5 시리즈? 세단의 5 시리즈, 제가 기억에는 2열 공간이 제일 넓었는데 거의 그 수준입니다. 정말 2열 공간 넓고요. 헤드룸은 이제 소렌토보다 조금 전고가 낮지만 헤드룸도 주먹 2개가 들어가네요. 하나 반은 충분히 들어가는 한 108, 190까지 큰 문제 없을 헤드룸. 레그룸이 엄청나다. 진짜 무릎 공간이 엄청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하게 4.0만원대 풀옵션 하이브리드답게 2열 공조 덕트도 디지털 라이트로 조절할 수 있게 달려 있고요. 물론 지금 이거 엉뜨를 켜놨네요. 엉뜨를 켜놔서 뜨거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드룸과 레그룸, 특히 레그룸 휠베이스가 2820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레그룸 굉장히 좋습니다. 등받이 각도 상당히 편합니다. 등받이 각도도 물론 조절이 되지만 기본 등받이 각도만 해도 장거리 주행에서 편안하게 자고 갈 수 있는. 하지만 또 이제 아쉬운 부분 하나 보이네요. 소렌토에 있는 2열 선블라인드 없습니다. 어디 갔니 선블라인드. 이건 상품성 개선을 하면서 얼마든지 달 수 있는 거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2열 레그룸의 이 공간 대단하다. 그리고 7인승을 안 만들면서 2열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지리차의 CMA 플랫폼이라 하이브리드가 이미 싱유에 달려 있었잖아요. 이 밑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륜구동 자체를 아예 얘는 프로펠러 샤프트라는 기계식 사륜구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르노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전기 모터를 이용한 도시명 사륜구동, 예를 들면 40km나 50km 정도까지 사륜구동하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에는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 센터 터널 없이 완전히 거의 피면서 배터리가 달려있어서 사륜구동이 불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2.0 가솔린 터보에는 사륜구동 프로펠러 샤프트로 하는 사륜구동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2열 공간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적재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 공간 살펴보러 왔는데요. 전동 트렁크인데 트렁크를 열려고 하니까 여기 많이 보이는, 저도 그래서 뭘 달아놨지 했었더니 이 QR코드가 뭐냐면, 왜 달아놨냐면 하이브리드잖아요.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소방대원이 구조하러 와서 하이브리드 차는 배터리가 어디 들어있고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QR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하는 순간 배터리와 여러 가지 전기 장비, 주요 요소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할 때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QR코드가 앞뒤에 달려 있습니다. 유리창에. 적재 공간 보겠습니다. 충분히 제 키가 180 정도도 충분히 이상도 가능하게 열리고요. 적재 공간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넓은데 2000리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왜 넓나 했더니 이 밑에 엄청난 공간이 있네. 아마 일부가 수출형은 여기다 타이어를 넣어야 되지만 이 밑에 엄청난 공간이 숨어 있고, 근데 뭐 이걸 이제 완전히 빼가지고 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만 비치만 한다면 이거 빼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올려야지 이제 차박이 가능한 모드가 되는데, 이 스피커 등등이 달려 있어서 앰프가 달리면서 요 공간 폭의 길이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골프 가방을 놓는다면 이렇게 가로로밖에 넣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네요. 뭐 적재 공간 굉장히 훌륭하고, 이제 짐을 뭘 실었는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블라인드 커튼도 달아놨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짐 싣는 폭이고 아쉬운 부분은 보이지만, 저라면 이제 이 공간 따로 차라리 아예 빼서 넓게 확장해서 쓸 것 같아요. 이제 요 사이가 배터리가 달려 있는데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더 빼서 쓰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적재 공간 이 길이는 상당히 중형 SUV 중에 휠베이스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긴 편이네요. 적재 공간이 소렌토보다 넓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르노의 특질이 나는 적재 공간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마무리 등이 전부 LED로 처리했어요. 특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썬바이저에 열었을 때 되게 독특한 LED가 달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다 LED로 마무리 등들을 처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과 적재, 실내 공간 등들을 리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르노 코리아가 제일 강조하는 정숙성, MVH, 그다음에 승차감. 저는 먼저 경험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엔 특히 하이브리드의
개입, 소렌토보다 정말 한 세대 이상 충분히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웠다. 시승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하이브리드니까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눌러서 시동을 걸면은 그냥 레디만 들어옵니다. 이제 전기차하고 거의 비슷한. 저는 이제 꽤 60km를 달려왔고 또 두 번째 시승을 하고 있는데 진짜 지리차 그룹, 중국 지리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감탄의 연발입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얘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현재 고객 뭐 계약도 70% 이상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제가 근래 탔던 하이브리드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혼다 어코드나 CR-V에 달린 하이브리드였거든요. 직병렬, 이제 거의 대부분 전기 모터로 구동하고 고속에서만 모터를 끊고 엔진 뭐 한 120km 이상에서 그렇게 해서 합산 출력이 아니라 그냥 딱 원래 모터가 더 출력이 높아서 180마력,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질감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현대기아, 토요타 다 그 개입할 때, 엔진이 개입할 때 동력이 추가될 때 느끼는 그 이질감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가 훨씬 좋은데, 얘 타니까 진짜 그랑클레오스 지리차 싱 위에 적용했던 그 하이브리드 그대로 가져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부드럽고 전기차에 훨씬 가까워요. 굳이 따지면 혼다 방식에 가까운, 개입이 엔진 개입을 하더라도 충전을 해주는, 일부 가속을 보태더라도 전기 모터의 가속력을 보태더라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제 지금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고 약간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그냥 이때는 내연기관 정도의 그 느낌. 근데 개입할 때의 느낌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천천히 가속하고 살살 달리고 한 킬로 100km까지는 거의 전기차예요. 전기 모터로. 경우에 따라서 엔진이 들어와도 엔진이 밀지 않고, 이게 지금 전기 모터가 100km 6마력, 135에서 136마력이 나오는데 그 전기 모터의 힘만 가지고 전기차처럼 거의 주행을 합니다. 엔진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또 다른 모터 하나는 발전기 역할을 해서 시동 걸 때 발전기 역할을 해가지고 배터리 충전을 해서 전기차처럼 가게 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는 풀하이브리드, 이제 뭐 볼보라든지, 이건 볼보의 CMA 플랫폼, 지리차의 CMA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볼보는 풀하이브리드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인데, 스윙 위에 달렸던 지리차의 하이브리드가 원래 제가 중국 유튜브를 봤더니 그 비교했을 때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도요타에 비해서, 현대차에 비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포드라든지 뭐 다른 하이브리드가 많지만 정말 그 엔진과 모터의 밸런스, 그리고 지리차가 이제 지커라는 전기차 브랜드도 갖고 있잖아요. 전기차의 노하우가 가장 잘 배합된 하이브리드다. 현존하는 하이브리드, 국내에서 시판하는 하이브리드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르노 그랑클레오스의 그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5 터보와 ECVT라고 하죠. 유성 기어가 물려 있는데, 솔직히 그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약은 수준이 달라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개입할 때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어 변속, 약간의 수동 변속기 기반의 DCT 형태라 변속 충격도 있는데 얘 정말 부드럽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고요. 진짜 이거는 아마 타보신 분들이, 현대기아, 도요타 하이브리드 하신 분들은 이 차 타면 이거 뭐야, 전기차야, 뭐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개입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저도 하이브리드라면 이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드러움 때문에. 혼다 하이브리드도 저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다가 얘는 합산 출력이 나오거든요. 혼다와 달리 245마력. 그러니까 밀어주던 중간에 그 엔진의 힘과 모터의 힘이 합산되는, 그 점에서 혼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딱 느낀 점이, 고속에서 쫙 밟으면 밀어주는 느낌이 혼다 하이브리드와 달리 정말 끝내주게 나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이란 말이 내구성, 그 다음에 생산 단가를 다 포함한 얘기인데, 적어도 직결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의 연결감,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랑클레오스 최고점을 주고 싶네요. 여기 또 재미난 기능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 했는데, 하이브리드 얘기, 뭐 유성기어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게 좀 썬바이저가 독특하네요.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LED 등이 이쪽에 왼쪽에 달려 있어요. 이 조수석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할 깔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기본적인 주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초를 넘었는데요. 지금 20km라 뭐 이거 당연히 부드럽게 넘겠지만, 제가 한 40km, 50km에서 콱 넘었거든요. 풀 처리 능력이 정말 괜찮아요. 이게 앞바퀴 맥퍼슨이고 이제 후륜은 멀티인데, 웬만한 뭐 도요타, 뭐 현대차는 다 그렇게 쓰고 그런 서스펜 튜닝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기본적으로 차는 단단합니다. 근데 그 단단함이 탕탕 튀어서 나오는 기분 나쁨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신형 산타페 승차감이랑 좀 비슷해요. 요철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방지턱을 제가 한번 세게 넘어보겠지만, 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꽉 짜여진 이 단단함이 있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그 핸들링, 코너링이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이 점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
뭐 좀 전에 저 우리 카가에 있다가 탑기어가 있는 남현수 기자랑도 얘기했는데 근래 탔던 차 중에 제일 좋지 않아요? 적어도 기본기, 승차감, MVH, 핸들링과 코너링 이런 부분만 생각한다면 근래 탔던 차 중에 이 정도의 그 대중 브랜드 차로서는 정말 만점에 가까운 차가 그랑 콜레오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시승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라고 하신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철 처리, 이제 지금 방지턱 이 요철 처리 능력이 상당히 그 잔진동 없이 빨리 처리하고 딱 이 지면이랑 껌 달라붙듯이 붙어 있는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 이건 알핀이라 또 얘기하지만 4567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4,567만원짜리 알핀이라 스티어링 이 소프트보다는 오히려 단단하네요.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프랑스 국기 색깔을 또 스티치를 줘서 전적으로 이런 부분 되게 좋아하는데 올림픽에서 많이 보니 파리 올림픽에서 많이 보니 프랑스 국기 이 스티치가 또 있네요. 휠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히고 두께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벤츠 탈 때 제일 불편했던 게 여기 조작 버튼이 너무 저한테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되게 복잡하고 이건 현대기아랑 비슷하게 심플하게 왼쪽은 아다스 오른쪽은 여러 가지 정보창 그리고 이제 오디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회생제동 하이브리드인데 전기차만큼은 안 되지만 회생제동을 패들로 안 들고 변속기 버튼으로 뒀네요. 근데 지금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높게 놔도 전기차만큼 그 뒤를 당겨주는 조금 악셀을 떼니까 그 느낌은 나네요. 높음으로 놓으면 꽤 회생제동이 고속에서는 거의 못 느끼겠는데 고속에서 그 속도를 줄여서 그냥 악셀을 딱 뗐을 때는 전기차 느낌 날 정도로 감속이 됩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배터리 충전과 관련된 얘기지만 회생제동을 이렇게 패들 쉬프트가 아니라 기어 변속 레버로 조작을 하게 해놨다. 자주 쓸 수 있는 기능은 아니네요. 나는 그냥 고속도로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보통 해놓고 시내 정체구 외에는 높게 해놓고 아니면 그냥 아예 자동 그렇게 바꿔놓으면 될 것 같네요.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 기능입니다. 이게 패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동 걸었을 때 되게 어색했던 부분이 전지적 기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볼보가 한때 이랬었어요. D를 놓던 R을 들려면 반드시 2번 거쳐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은 N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D 또 N으로 갔다 R. 내 차로 익숙해지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지만 그냥 한 번에 뒤에 R 넣었던 사람들은 좀 답답할 수 있는. 아까 저도 유턴하다가 R 놨는데 그게 그냥 N 상태였더라고요. 한 번이라. 그래서 급하게 한 번 더 당겼는데 그렇게 N으로 끊어가게 만들어놨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급발진이라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변속을 한번 확인 더 한다. 성질 급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메이커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내 차가 된다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VH 그다음에 이제 NVH가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쉬니스인데 이제 불쾌감이라든지 노이즈 면에서는 정말 진짜 좋습니다. 그 이유가 유난히 좋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이즈 캔슬링도 있고 이제 사운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르노가 채택했던 직병열 2모터에다가 이제 3단 유성기를 끊어놓은 것 뿐인데 어쨌든 그 직결감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MVH에서 노이즈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립 품질이라든지 이게 에어로다이내믹 수치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탑 수준도 아니거든요. 0.29 정도? 깜짝 놀란 게 140km에서도 풍절음이 거의 안 들어와요.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부분 바닥송 정말 잘 잡았습니다. 타이어 금호 타이어 꼈는데 타이어보다 서스펜션 세팅과 그쪽에서 MVH를 꽤 보강제를 잘 됐지 않았을까. 조립 품질은 르노 삼성자동차 공장의 그 조립 품질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어요. MVH 특히 고속 풍절음 140km 저희가 160km 이상도 달려봤는데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 안정성 이 부분 요즘 현대기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 저는 얘한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소렌토 나쁘지 않습니다만 단점이 소렌토는 그 엔진 개입과 합산 출력이 나올 때 좀 불편함이 있는데 키 노면 소음에서는 얘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랑 콜레오스가 기본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점에 대해서 꽤 감동을 주네요. 정말 얘가 어쨌든 합산 출력 245마력이거든요 가속 성능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이제 개인의 차일 수 있지만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을 때 이제 옆에 그 붉게 디스플레이가 바뀌는데 스포츠로 바꿨을 때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가속력이랑 이 고속에서 차가 운전자에게 노면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현대기아도 요즘 SUV들이 되게 단단해지잖아. 이게 지금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이제 3개가 있잖아요. 조수석까지. 이게 제스처 기능이 있어서 제가 이 화면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손가락 터치로 지금 넘어갔네요. 지금 그 팀앤 내비게이션이 지금 디지털 계기판으로 넘어왔어요. 제스처 기능이 때는 조금의 그 딜레이가 있네요.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데 어쨌든 자주 쓸 기능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기능으로 조수석이랑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던 것을 조수석, 나 영화 보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 보고 싶어 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제스처 기능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훨씬 이제 소위 경쟁 모델인 소렌토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고요. HUD 굉장히 해상도 좋고 크게 잘 달려있고,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아재 세대라 그런지 뭐가 너무 많으면 싫어. HUD도 있고 여기도 내비게이션이 나오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 딱 이 정도가 좋은데, 그리고 정말 이건 법규지만 제가 운전하는 시야에선 절대 조수석의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르노 삼성이 좀 약했던 부분이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이잖아요. 지금 드라이브 어시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앙 차선 유지나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 정전식은 아니지만 이건 뭐 거의 경쟁사 수준의 최소한 레벨은 맞췄다. 그래픽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길의 주행 방향가 좌선 어디에 있는지를 다 표시해 주는 게, 지금 차선에도 금방 나타났다 사라진 것처럼 그래픽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건 경쟁사보다 한 단계 훨씬 이고요. 에이다스 최소한 현대기아 수준까지 올라왔고, 중앙차선 유지 잘한다. 정전식이 아닌 게 조금 아쉽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스티치부터 운전할 때 물리 버튼이 공조 이외엔 없이 다 디스플레이로 연결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네요. HUD 통해서 정보 딱 보고 운전에 상당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약간의 D컷,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큰 걸 좋아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괜찮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고속도 타보고 시내도 타봤지만 고속 안정성만큼은 저는 경쟁사 수준 이상이다. 특히 바닥송 이 부분은 굉장히 괜찮네요. 이제 썬루프가 없지라고 최애 풀옵션인데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는데, 뭐 지금 르노 코리아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소비자 선호가 많아지면 얼마든지 달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지금은 수출도 해야 되고 계약이 너무 많아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트림의 파노라마 썬루프를 많이 선택 안 한다고 봐서 현재는 그 썬루프를 달지 않았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얼마든지 고객이 선호한다면 연식 변경이나 해서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제 바뀔 부분이 그 앞에 로장자 엠블렘 불 들어오는 부분, 이거는 저는 한 뭐 내년 말 요맘때, 그러니까 2026년식이 나오면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미 이제 규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같고요. 4륜구동 한 3, 4년 후에 부분 변경 할 때 충분히 전기 모터를 통한 4륜구동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도시명, 그러니까 한 5, 60km까지만 4륜구동이 되는, 눈길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숙성과 핸들링, 그다음에 가속 성능, 하이브리드 특유의 이질감, 이런 부분 너무 잘 잡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네요. 어쨌든 그랑 클레오스 글래타톤 타들 중에 정말 놀라운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뭐 단점들은 또 몇 가지는 얘기 드렸지. 이제 SUV답지 않은 적재 공간도 있지만, 그리고 많이 쓰는 2열 선블라인드도 없지만, 어쨌든 꽤 괜찮은 차가 나왔다.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4567 이 알핀 트림 너무 좋아요. 이 프랑스 국기 색깔 스티치 너무 좋고, 앞에 그 디테일 요소도 그렇고, 포르쉐 필라는 이 컬러 무광이면 너무 좋은데, 한 4천만 원대 초반 정도의 중간 정도 트림 정도면 제 타입일 것 같고, 기본 3,777만 원짜리만 가더라도 기본적인 안전 장비, 물론 이제 화려한 실내와는 좀 거리는 있지만, 그 점에서는 3,777만 원 굉장히 가성비 있는 하이브리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궁금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실 것 같아요. 연비 얼마 나와요? 저희가 해보니까 가속을 꽤 많이 하면은 시내에서는 정말 연비 운전을 한번 해볼래, 살살 악셀링을 조절하면 저는 20km 근처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20km 나올 수 있고, 역시 하이브리드의 이제 단점이 고속 운전이잖아요. 140km로 계속 다니니까 공인 연비가 RP는 15.5인데 34 계속 고속으로 몰아붙이면 그냥 고속에서 정속 주행해도 15.5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16, 17 왔다 갔다 하는. 그 110에서 한 12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고속도로 주행이잖아요. 계기판에 뜰 때 이제 5km 낮게 나오니까. 그런 정도라면 연비에 있어서도 소렌토가 대동소이하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차의 무게도 조금 가벼운데 차체도 조금 작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연비는 합격점. 와우 놀랄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괜찮다. 경쟁 모델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지만, 압도적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정숙성과 하이브리드의 푸드로, 그리고 고속주행의 안정성, 이 서스펜션 세팅, 도심에서 요철에 걸러내는 부분, 이런 기본기가 너무 잘 녹아든 것 같아요. 저는 화려한 디테일이라고 한다면 실내 인테리어 구성에서 현대기아가 더 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기아 정말 그 잘하잖아요. 심플하고 모던하고, 난 그냥 운전에만 집중하고 싶어. 그 다음에 조수석 디스플레이 달 거냐, 조수석에 사람을 잘 안 태우니까 안 달 것 같은데, 요즘 와이프한테 젊은 부부라면 뭐 당연히, 아울러 아이라면 정말 좋아할 기능이겠다.
자, 저희가 이제 르노 그랑콜레오스 시승을 끝냈는데요. 뭐 이제 디자인도 리뷰를 해보고 주행 성능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르노 걸작이 하나 나왔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요타와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의 그 불편함, 그 엔진이 들어오면서의 기분 나쁜 소음과 진동, 저는 그게 굉장히 싫어해서 국내 하이브리드 중에 이 정도 부드러운 직결성을 가진 하이브리드는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나 플러스 MVA. 정말 노이즈 정말 잘 막았고 바이브레이션 정말 잘 잡았어요. 기본적인 전기 모터에 구동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놀라운 주행 성능, 145마력을 다 뿜어내진 않지만 정말 200마력 이상을 뿜어낸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저는 좋은데 이제 일부 소비자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서스펜션 단단해요. 그래서 핸들링의 재미가 정말 있는 차예요. 거기까지 이제 또 여성분들이 도심에서 하는데 뭐 핸들링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기로 생각하면 역시 실망하지 않는 삼성 자동차 시절부터 내려온 또 르노의 서스펜션 기술이 잘 녹아서 르노 코리아가 완벽한 균형을 맞춰놓은 지리의 파워트레인까지 이용해서, 그게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아닐까. 물론 SUV를 많이 만들지 않아서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적어도 하이브리드의 부드러움과 성능, 전극성만 따진다면 저는 정말 현대기아 도요타보다 한두 단계나 앞서 있는 게 르노 그랑콜레오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엔딩을 하면, 총평을 하면서 그랑콜레오스를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액티언과 렉서스 LM 콜로라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